병원 복도 끝, 낡은 피아노 앞에 80세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 손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만이 떨리며 건반 위에 올려졌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반년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창밖만 보며 죽은 듯 살던 전 피아니스트. 모두가 포기했던 그 노인이 지금 건반 앞에 앉아 있어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첫음이 울렸습니다. 도, 그리고 미. 마지막으로 솔.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순간 병동은 조용히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손을 잃은 피아니스트가 다시 일어서리라고는요. 그 기적의 시작은 단 한 명의 간호사가 가져온 낡은 장난감 피아노였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인생을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깨웠어요. 그럼 지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요양병원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2월 초였어요. 눈이 하얗게 내리던 날이었죠. 4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터였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10년도 넘었지만 요양병원은 처음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종합병원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랄까요? 병동 간호사실에 짐을 풀고 있는데 수간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윤서진 간호사님 환영합니다. 여기 환자 명단이에요. 오늘부터 3층 병동 담당이시니까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환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70대에서 80대 노인 환자분들이었어요. 뇌졸중, 치매, 낙상 후유증. 익숙한 병명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화영, 80세.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특이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의사소통 거부, 식사 거부 경향, 재활치료 비협조. 저 환자분은 좀 힘드실 거예요. 수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피아노 치시던 분인데 손을 못 쓰게 되신 뒤로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거든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요. 가족분들도 처음 몇 번 오시다가 이젠 연락도 뜸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 구석진 3층 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홀로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기댄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백발의 머리카락, 움푹 꺼진 뺨,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어깨. 마비된 오른손은 무릎 위에 축 늘어져 있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윤서진 간호사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창밖 풍경만 응시하고 계셨죠. 다가가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르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모실까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식당으로 데려갔지만 수저를 들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떠먹여드려야 했죠. 그마저도 몇 숟가락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환자분들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는데 어르신만 혼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오후에는 물리치료실로 모셨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다리를 움직여주고 손가락 운동을 시켰지만 어르신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인형처럼 가만히 계셨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눕혀드리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가 말을 걸었어요. 이화영 할머니 힘들죠? 원래 저러세요. 벌써 반년째예요. 예전엔 어떠셨대요? 글쎄요, 입원하실 때부터 저러셨다는데. 손을 못 쓰게 되신 게 너무 충격이셨나 봐요. 아드님이 처음엔 자주 오셨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세요. 간호사실로 돌아와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화영. 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50년을 일하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피아노가 인생의 전부였던 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오른손을 잃었죠. 피아니스트에게 손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신체 일부를 잃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싶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가 인사를 건넸지만 어르신은 변함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약을 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리치료실로 모시는 일상이 반복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어르신이 갑자기 수저를 바닥에 던지신 거예요. 국그릇도 손으로 밀어내셨죠. 국물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가가려는데 어르신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처음으로 절 똑바로 보셨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살려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계속 살려놔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테이블을 닫고 새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어르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살려놨냐고. 그 절규가 가슴에 박혔죠.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며칠 뒤 저녁 퇴근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병실 문 앞을 지나가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어르신이 마비된 오른손을 왼손으로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죠. 이 손으론 다시는 못 치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스스로를 벌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죠.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단순히 간호 업무를 넘어서 저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어르신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피아노, 음악, 손.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죠. 병원 지하 창고에 예전에 소아과 환자들이 쓰던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먼지 쌓인 창고 안에는 장난감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석구석 뒤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작은 전자피아노가 들어있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피아노.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와 간호사실에서 닦았어요. 건전지를 끼워 작동시켜보니 몇 개 건반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음은 들렸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피아노를 들고 3층 5호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어르신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아노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처음으로 제 쪽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희미한 반응이 보였죠. 피아노를 보시는 눈빛. 그 속에 뭔가 흔들림이 있었어요. 예전에 피아노 치셨다면서요. 한번 쳐보실래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거절의 표시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피아노 쪽으로 조금 밀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왼손을 살며시 들어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굳어있는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고 그 순간 음이 울렸어요. 띵. 짧은 소리 하나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커졌어요. 손을 빼지 않으셨죠. 건반 위에 올려진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다시 한번 음이 울렸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괜찮아요. 어르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건반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리고 손을 걷어들이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반응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뭔가 감정이 보였으니까. 내일 또 올게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병실을 나오면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주 작은 불씨처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피아노를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어르신이 먼저 피아노를 보신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피아노를 보셨죠. 오늘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왼손을 조금 들어 올리셨습니다. 허락의 표시였죠. 휠체어를 피아노 앞으로 밀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려드렸어요. 나흘째 되던 날 어르신이 먼저 손을 뻗으셨죠. 건반에 손가락을 올리시더니 조심스럽게 한 음을 눌렀어요. 도. 그 소리가 울리자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 매일 퇴근 전 시간을 쪼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어르신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죠. 처음엔 한 음만 누르셨어요. 도. 그 다음엔 두 음. 도, 미. 일주일이 지나자 세 음을 이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도, 미, 솔. 손가락이 떨렸지만 소리는 분명했어요. 어르신의 표정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창밖만 보시던 분이 이제 피아노를 보셨고 때로는 제 얼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으셨죠. 예전엔 매일 쳤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교회에서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성가대 반주가 제 일이었죠.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은 지금도 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요. 도, 미, 솔. 새 음이 다시 울렸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식사 시간에 스스로 수저를 드셨고 물리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늘었죠.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첫 연주가 결혼식이었어요. 24살 때였죠.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신랑 신부보다 제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어요. 슬픈 날엔 느리게 쳤고 기쁜 날엔 빠르게 쳤어요. 건반이 사람 마음을 다 담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을 땐 장송곡을 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땐 기쁜 찬송가를 쳤어요. 어르신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현재도 함께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놀라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화영 할머니 손가락 움직임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오른손도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고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하세요? 아니요, 그냥 피아노 좀 치시게 해드렸어요. 피아노요? 네, 옛날 생각나시라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어르신의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의욕이 생기니 재활 효과도 좋아진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수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간호사, 3층 5호실에서 피아노 소리 난다는데 알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게요. 제가 환자분 재활 목적으로요. 재활이요? 의사 선생님 처방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요. 수간호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간호사님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규정상 의사 처방 없는 치료 행위는 안 돼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어르신의 변화는 명백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더 조심스럽게, 더 몰래 시간을 쪼개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사람들이 적을 때 병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도 제 고민을 아시는 듯 했죠. 미안해요. 괜히 간호사님만 힘들게 하네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좋아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날도 조용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젠 5음 정도를 이을 수 있게 되셨어요. 도, 레, 미, 파, 솔. 단순한 음계였지만 그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어르신이 아는 옛날 찬송가를 흥얼거리시길래 제가 따라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피아노 소리와 함께 조용히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환자분이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도 함께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곧 2~3분이 더 모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4대분의 환자분들이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좋네요. 다음에 또 들려줘요. 어르신이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3층 2호실에 계신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간호사님, 나도 저 피아노 소리 듣고 싶은데 한번 쳐줄 수 있어요? 네. 어젯밤에 복도에서 들었거든요. 옛날 생각나서 좋더라고요. 곤란했어요. 어르신 한 분도 몰래 하는 판인데 다른 환자분들까지 관심을 보이시면 더 들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되면요. 조용히요. 그날 저녁 3층 복도는 작은 음악회장이 되었어요. 이화영 어르신이 피아노를 치시는 동안 대여섯 분의 환자분들이 병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누구 하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죠. 모두 조용히 숨죽이며 들으셨어요. 음악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교회 다녔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누구에게나 음악과 함께한 추억이 있었던 거죠. 2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회진 때 병실에 들어갔는데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계셨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시는 중이었죠. 어르신 위험해요. 급히 달려가 부축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괜찮아요. 혼자 해볼게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왼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오른쪽 다리에 조금씩 힘을 주셨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셨죠. 완전히 서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일어선 거였어요. 해냈어요. 어르신 해내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르신도 웃고 계셨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피아노 때문인 것 같아요. 손을 움직이니까 다리도 따라 움직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일어서는 연습을 하셨어요. 서너 걸음 걷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포기했던 환자분이 이렇게 좋아지시다니요. 음악이요. 음악의 힘이에요. 선생님이 웃으셨지만 진심이었어요. 음악이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깨운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아드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한 달 만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응, 요즘 좀 나아졌어.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드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간호사님이 피아노를 가져다 주셨거든. 다시 치고 있어. 아드님이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뒤로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잘하신 거예요. 면회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고마워요. 3달째 되던 날 어르신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간호사님, 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아노 소리 들려주고 싶어요. 네. 어떻게요? 복도에 피아노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쳐보면 안 될까요? 복도 끝에는 기증받은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조율이 안 된 채 먼지만 쌓여있던 피아노였죠. 어르신이 그걸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피아노로요. 망설여졌어요. 실패하시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봐요. 어르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환자분들이 모이는 시간에 작은 연주회를 열기로 했죠. 수간호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규정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환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수간호사님도 어르신의 변화를 보셨던 거죠.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었어요. 어르신은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복도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지며 기억을 되살리셨죠.
오른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몇 개 건반은 누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옛날엔 눈 감고도 쳤는데 이젠 한 음 한 음 생각하면서 쳐야 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치니까 음악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복도에 의자들을 놓고 환자분들과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20여 명이 모였죠. 3층뿐 아니라 2층, 4층에서도 오셨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며 속삭였어요. 천천히 하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으신 어르신은 잠시 건반을 내려다보셨어요. 왼손을 올리시고 그 다음 오른손도 조심스럽게 올리셨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이 떨렸지만 건반 위에 얹으셨죠.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첫음을 눌렀습니다. 도.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한 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미. 그리고 솔. 새 음이 이어졌어요.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한 멜로디를 연주하셨어요. 옛날 찬송가였죠. 음은 때때로 엇나갔고 리듬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누구의 숨소리보다 따뜻했어요. 한 곡이 끝나고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곡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옛날 동요였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불렀던 노래. 몇몇 환자분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합창이 되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피아노 소리와 노랫소리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환자분들, 간호사들, 물리치료사 선생님, 심지어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까지 모두 조용히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어르신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처음 배웠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미소. 희망이 있는 사람의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다시 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뒤 여러 환자분들이 어르신께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 또 들려줘요. 나도 옛날 생각나서 좋았어요. 어르신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 살린 게 아니었어요.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죠. 그날 밤 간호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간호라는 게 단순히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구나. 어르신은 손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음악을 잃은 거였죠. 그리고 음악을 되찾으니 손도 따라 움직인 거였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3월 초 어르신이 퇴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분들이 모시러 오신다고 했죠.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퇴원 이틀 전 어르신과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복도 피아노 앞에서 함께 앉아 건반을 만졌죠. 집에 가서도 계속 치실 거죠? 물론이에요. 아들이 작은 전자피아노 하나 사준대요. 집에서 연습하라고요. 잘 됐네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줄 몰랐어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더라고요.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퇴원 당일 어르신은 직접 걸어서 병원 로비로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으셨죠. 가족분들이 놀라워하며 어르신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이젠 괜찮아. 로비에 다른 환자분들도 나와 계셨어요. 어르신과 함께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었죠. 모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읽어봐요. 나중에요.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좋은 간호사예요. 포옹을 나눴습니다. 어르신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차가 출발하고 어르신이 창문으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가 사라진 뒤 간호사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죠. 윤 간호사님, 당신 덕분에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감사해요. 당신은 나를 치료한 게 아니라 나를 깨운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도 매일 칠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 생각이 날 거예요.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따뜻함을요. 이화영 올림. 편지를 접어 간호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치시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 소리일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에 제가 함께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호복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만들고 싶다고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기억을 다시 노래하게 하는 일. 그게 진짜 간호구나 싶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에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봄이 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처럼요. 그리고 저처럼요. 복도를 걷는데 3층 환자분들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계시던 피아노 앞에 모여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건반을 만지고 계셨죠. 간호사님, 우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남긴 건 음악만이 아니었던 거죠. 희망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네, 해봐요. 함께 해봐요. 그날 이후 3층 복도에선 매일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행복했어요. 어르신은 가끔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에서 잘 지내신다고 매일 피아노를 치고 계신다고요. 그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다시 필 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함께 해주면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 간호복 주머니 속엔 여전히 어르신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곤 했죠. 그럴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겠다고.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간호사가 되겠다고.